아이 때문에 다시 그냥 합쳐서 살다가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돼서 이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도 더 걷어가려고 그렇게 그냥 징징징징 비애감을 느낍니다. 아주 비애감을. 그게 돈이 뭐라고. 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더우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그냥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0월이면 시원해지겠죠. 10월까지 견뎌보시자고요. 올여름은 좀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가정이 편안하면 그게 견뎌질 것이고, 가정이 더 불안하다고 하면 날씨에 얹어서 더 힘들게 되겠죠. 어찌됐든 올여름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사연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남성분들 사연들이 꽤 많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절대로 남성분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연들을 이제 아내분들의 사연을 다루다 보니까 아내분들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방송들이 많이 나가서 그렇죠. 저 사실 남자 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한 명 키우다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남자분들도 이혼이라는 게 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딸은 엄마가 키우고 저는 집, 차 모든 걸 다 주고 2천만 원만 받고 이혼을 했죠. 글쎄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유책 사유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정당하게 나누거든요. 위자료 문제였죠. 근데 집, 차 다 주었다라고 하면 합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남자답게 처리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통 크게 해주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세요. 이론도 더 받아가려고 그렇게 그냥 징징징징 거리고 합니다. 제가 한 사연 중에 정말 이렇게 찌질남?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직장을 다닐 때 그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잖아요. 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급여 받는 게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가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뭐 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법인이라도. 이런데 근무하고 있다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퇴사 처리를 해서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최저 생계비 수준만 주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해서 이혼하고 난 전처에게 양육비 주는 걸 줄이려고 아주 갖은 짓을 다 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소송에서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통장 조회를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 조회를 해보면 급여 명목으로 들어온 거 말고도 실제로 다른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급여 속이고 더 받은 거다 얘기하면 빌렸답니다. 아버지한테 빌린 거래요, 매달. 이렇게 하면서 양육비를 낮게 책정받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가 정말 글쎄요, 비애감을 느낍니다. 아주 비애감을. 그게 돈이 뭐라고 자식한테 주는 양육비를 저렇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 아내한테 이혼을 당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찌질남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결정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딸이랑 연락을 계속하고 지내다가 그 기회에 여러 번 만나게 되면서 전처와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다가 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올렸잖아요. 이게 한번 이혼을 했다가 재혼한 분들이 이혼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익숙함에 아이 때문에 다시 그냥 합쳐서 살다가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돼서 이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할 때는 전원에서 실패한 원인이 뭔지 철저히 분석하고 통렬히 반성하고 자기 행동 교정하고 새로운 사람은 태어났다 싶을 때 재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복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얼마나 상처가 크고, 이 양육비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건데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재혼을 해서 새로 마련한 집을 또 전처에게 명의 이전해주고 저는 몸만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2번이나 집을 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전처는 저한테 받은 집 두 채 중에 한 채에선 거주하고 한 채는 월세를 놓아 월세를 받아서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전처에게 연락이 와서 딸아이 양육비를 달라는 겁니다. 소송을 간다고 합니다. 양육비 안 주면. 제가 지금 대출을 해서 집을 구해 혼자 살고 있는데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양육비를 줘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전처에게 준 집 두 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전처를 상대로 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어떻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데도 양육비를 많이 주라는 결과가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정리해보면 이혼을 하고 나면 재산분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다투지 않았어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혼하고 나서 이혼한 지 2년이 안 지났다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대.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런 조건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고 봤을 때 두 번에서 먼저 이혼하면서 준 집하고 다시 재혼했다가 준 집하고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냐라는 건 2년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냐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 집을 줘놓고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다시 재혼하고도 그냥 살고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혼했을 때 그 재산은 완전히 정리하려고 한 의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이혼할 때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사준집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비 문제인데 이 남편분 마음은 내가 집을 두 채나 해줬으니까 그럼 그거 갖고 살면서 더군다나 한 채는 세를 놓고 월세 받는다고 했잖아요. 살면서 나한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내 측에서 양육비 관련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없었고 아이가 만 19세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양육비 청구가 들어온 소송에서 재판부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첫 번째 이혼할 때도 나는 2천만 원 받고 나왔고 아내한테는 집이 한 채 갔고 두 번째도 나는 빈몸으로 나왔고 재산분할이 갔을 때는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양육비를 줄 수가 없다. 만약에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당하게 나눠 갖고 싶다라는 주장을 하셔서 재산분할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효가 지났다라든가 이렇다 하더라도 전 재산을 다 주고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